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예고편에서 정복자 캉이 멋지게 등장하면서 잠시 활기를 잃었던 마블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를 보기 전에 정복자 캉이 누구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따라서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를 기다리시거나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에서 그려질 정복자 캉이 궁금하다면 오늘 영상으로 그를 완벽하게 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복자 캉의 기원입니다. 정복자 캉은 본명은 너세니얼 리처즈로 그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암흑기를 겪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해온 평행우주 지구 6311에 태어났는데요. 그는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심하게 당하는 학생이었고 이것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과거 전설적인 영웅이자 시간여행자였던 너세니얼 리처즈의 역사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닥터둠의 타임머신 유적지를 발견한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지능을 이용해 타임머신을 스핑크스 모양으로 복원하고 이때부터 수많은 시간여행을 시도하는데요. 그 결과 너세니얼 리처즈는 수많은 시간대에 존재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양한 너세니얼 리처즈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너세니얼 리처즈는 전부 너세니얼 리처즈이면서 각각 독립적인 캐릭터로도 존재하게 되었고 악행을 저지르는 너세니얼 리처즈와 그것을 막는 너세니얼 리처즈가 수없이 생산되면서 이젠 그를 하나의 캐릭터로 정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모든 시간대를 조종하고 정복하려는 정복자 캉이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를 지칭할 때 정복자 캉이라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원작에서 너세니얼 리처즈가 만들어낸 캐릭터들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최강 뮤턴트인 아포칼립스를 영입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로 시간여행을 강행한 너세니얼 리처즈는 스스로의 이름을 태양보다 먼 곳에서 온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마투드라 개명하고 순식간에 이집트를 장악해 강력한 파라오로 군림하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아포칼립스로 각성하지 못한 엔사바 누르를 자신의 수하로 거두려다 실패하면서 그는 실수로 20세기의 지구 616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연히 닥터둠을 만나게 된 그는 닥터둠의 갑옷에 영감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스칼렛 센츄리온으로 개명하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초인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역시 어벤져스에게 패배하면서 또다시 40세기 지구로 떨어지게 된 그는 그곳의 기술을 이용해 최첨단 갑옷을 제작하고 스스로 정복자 캉이 되어 40세기 지구와 전 은하계를 정복하고 자신만의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죠. 마치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예고편에 등장하는 이 장면처럼 그는 강력한 군대를 얻게 되었고 그 기술과 군대를 이용해 이때부터 정복자 캉은 다양한 시간대를 오가며 히어로들을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정복자 캉은 스파이더맨 로봇을 제작해 어벤져스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이 계획이 실패하자 아예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승리로 이끌어 어벤져스를 탄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헐크의 조상을 없애려고 했는데요. 이마저도 실패하자 그는 아서왕이 활동하고 있던 시기인 6세기 카멜롯 왕국에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해 슈퍼히어로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시도하죠. 물론 이 계획도 실패하면서 그는 앞으로 우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셀레스티얼 메시아를 낳는 존재인 셀레스티얼 마돈나, 즉 멘티스를 자신의 수하로 거두려고 하는 등 정복자 캉은 어벤져스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역사를 조작하고 개입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탄생시킨 이집트의 파라오 라마투드와 스칼렛 센츄리온이 새로운 시간대에 생겨나면서 마블 세계관에는 다양한 너세니얼 리처즈의 변종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라마투드가 또다시 분리되면서 시간을 관리하는 이모투스라는 캐릭터가 생겨나는데요. 이 캐릭터는 시간을 초월한 영역인 림보에 자신의 요새 크로노폴리스를 건설하고 전 차원의 시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거듭나면서 수시로 정복자 캉과 대립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정복자 캉의 변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복자 캉은 자신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창설할 정도로 정복자 캉의 변종들은 차고 넘치게 되었고 그가 역사에 개입할 때마다 수많은 시간대가 생성되었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정복자 캉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죠. 먼저 드라마 로키에는 계속 존재하는 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계속 존재하는 자는 스스로를 정복자 캉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정복자 캉이 일으킨 멀티버스 월을 통해 스스로가 정복자 캉의 변종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31세기 과학자였던 너세니얼 리처즈가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우주 외에 수많은 평행 우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시에 다른 평행 우주에 살고 있던 너세니얼 리처즈들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너세니얼 리처즈들이 뛰어난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포탈을 만들었고, 이렇게 만난 너세니얼 리처즈들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세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중에서 멀티버스 전역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너세니얼 리처즈의 변종들이 생겨나면서 일명 정복자 캉이라 불리는 그들과 그들을 막는 너세니얼 리처즈들의 전쟁인 멀티버스 워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최초의 너세니얼 리처즈였던 계속 존재하는 자는 우연히 공간과 시간을 먹어치우는 괴물인 알리오스를 발견하고 이 괴물을 이용해 멀티버스 워를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관리하고 그 어떤 것도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주의 타임라인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TVA를 창설하고 시간을 관리해왔지만 결국 다른 평행 세계의 로키인 로키 라우페이도티르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수많은 평행 우주가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예고편에 등장하는 정복자 캉은 양자 영역에서 원작의 크로노폴리스를 연상시키는 악시아라는 도시를 지배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과거 계속 존재하는 자가 멀티버스 월을 종식시키면서 양자 영역에 갇히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그는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 앤트맨을 이용해 어떤 물건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의 메인 악당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라도 정복자 캉은 그곳을 탈출해 그동안 있었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역사에 개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벤져스가 아예 결성되지 못하거나 히어로가 탄생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개입은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정복자 캉을 통해 죽었던 아이언맨이 살아나거나 은퇴한 캡틴 아메리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마블은 새로운 어벤져스와 여성 히어로들의 탄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희망사항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블은 정복자 캉을 이용해 그동안 꼬일대로 꼬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겉돌고 있던 샹치와 미즈 마블, 쉬헐크, 모니카 램보를 자연스럽게 마블 세계관에 편입시킬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어벤져스가 탄생하고 더 다양하고 풍부한 히어로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연 정복자 캉은 시들어가고 있는 마블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요? 정복자 캉은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해온 평행우주 지구 6311에서도 아주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며 닥터둠의 타임머신을 홀로 개조할 정도로 천재적인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를 속일 정도로 정교하고 완벽한 스파이더맨 로봇을 단지 과거의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 창조하거나 마법과 물리적인 힘, 스칼렛 위치가 사용하는 현실 조작 능력까지 흡수할 수 있는 매크로봇을 뚝딱 만들 정도로 뛰어난 로봇 지식을 가지고 있죠. 또한 정복자 캉은 황폐화된 40세기 지구에서 최첨단 갑옷을 홀로 제작했는데요. 이 갑옷은 40세기의 희귀한 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서 2피트, 바깥쪽 모든 방향으로 20피트까지 확장되는 포스필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핵 공격도 거뜬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으로 갑옷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예고편에 등장하는 것처럼 갑옷을 자유자재로 입고 벗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5톤의 무게를 들 수 있고 건틀렛에 내장되어 있는 반중력 필드 덕분에 최대 2.2톤의 물체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 수 있죠. 또한 건틀렛의 손끝에서 수톤의 다이너마이트 위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블래스트를 쏠 수 있는데요. 이 능력 역시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예고편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복자 캉은 갑옷을 이용해 스스로 시간여행을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오른쪽 손목에 내장되어 있는 비디오 커뮤니케이터로 어떤 시간대에 있어도 자유롭게 기지와 연락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 그는 손가락을 깨무는 것만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그 어떤 시간대에 있는 무기라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 캉은 이 기술로 시간을 멈추거나 전체 타임라인을 파괴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모든 타임라인을 살펴볼 수 있죠. 또한 미래의 무기와 군대를 소환하는 것은 물론 공룡을 소환하고 전 차원에 존재하는 능력자를 비롯해 정복자 캉으로만 만들어진 군대를 소환할 수 있는데요. 정복자 캉은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대 함선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강력한 군대를 소환하는 건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쉬운 일이죠. 따라서 이런 능력들은 정복자 캉을 단일 군대, 아니 제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원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스틸에서 정복자 캉의 타임체어로 의심되는 물건이 등장했는데요. 원작에 등장하는 타임체어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고 모든 것을 방어하는 강력한 포스 실드와 최첨단 레이저가 내장되어 있으며 21세기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언맨이 그의 의자를 해킹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원작에서 정복자 캉이 주로 사용하는 타임체어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정복자 캉의 갑옷은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예고편에 나온 것처럼 비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며 갑옷에 내장되어 있는 서바이벌 키트 덕분에 최대 30일 동안 식량 공급을 자동으로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옷을 벗지 않아도 대소변을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근육을 구부리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생명이 위급해지면 헬멧에 내장되어 있는 바디 트랜스퍼런스가 자동으로 착용자의 영혼을 다른 몸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정복자 캉을 죽이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설령 이런 모든 기능을 뚫고 그를 죽이더라도 그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변종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마블에서 정복자 캉을 없애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빌런을 단지 일회용으로만 사용하는 마블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밖에도 정복자 캉은 갑옷을 만든 지 몇 주 만에 군대를 모집하고 40세기 지구와 그 지구로부터 100광년 이내에 있는 모든 은하계를 정복하는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으며 광대한 제국을 홀로 통치하는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와 맞대결을 펼칠 정도로 노련한 전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자가 복제를 통해 두려움이 없는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 추진력과 결단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정복자 캉은 자신이 마음먹은 일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원작에 등장하는 정복자 캉은 판타스틱4와 어벤져스를 비롯해 다양한 히어로들과 우주적인 존재들의 강력한 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악당이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가 되면서도 그의 능력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정복자 캉은 다양한 방법으로 패배했지만 항상 그의 변종들이 등장함으로써 지금까지 정복자 캉은 강력한 악당으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벤져스는 이렇게 강력한 악당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앤트맨은 정복자 캉의 마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